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潘경장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차례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본 주제에 해당하며 이를 감지하거나 인지하고요, 매매에 실제 적용해보는 건 여러분들의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 투자자 각기 받아들이는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다른 시기에 진입하게 될 텐데요. 정말 소수만이 이노베이터, 선구자로서 진입을 하고 한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로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류로서 조금은 좀 빨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에 해당합니다. 절반으로 나눴을 때 제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건 얼리 어답터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전반부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에 해당하겠지만 이 전반부에 들어가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땐 나배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어떤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밈코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고요. 때로는 좀 초기에 좀 작은 장세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으로 좀 큰 장세로 변경될 때가 많습니다. 장세가 바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자 내용만 보면요, 창펑자유가 특정 고양이 코인을 샤라웃하면서 고양이 밈코인 장세가 표출됐습니다. 이 고양이 관련된 밈코인 내용은 이전부터 있었던 장세로서 오늘자에 이슈가 되면서 내러티브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합하는 문구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밈코인, 새로운 코인들이 떡상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위프 코인이 될 것이고, 또한 종료로서는 개에서 고양이로 변한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기존의 밈코인보다 신빅 밈코인이 상승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핵심은 얼마나 신선하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페페, 시바, 도지랑 위프 같은 코인을 비교해 보면요, 다른 코인들은 상승세가 좀 저물거나 상승이 버거운 데에 비해서 위프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내러티브로 인해서 현재 위프 코인은 시총 50위에 진입했고요. 일주일 동안 50%가 상승했고 오늘자에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같은 이치로서 방금 보여드렸던 트위터, 이 고양이 코인을 보면요, 바닥 근처에서 10배 이상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와 동시에 고양이 코인들도 좋은 장세를 만들어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좀 확정된 말은 없지만 현재 밈코인 중에서는 새로운 메타가 좀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 23년도 이런 때 있었던 코인들보다는 새로운 코인들의 장세를 좀 좋게 받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고, 오늘로서는 약간 캣 위주로, 고양이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게 발견되고 있고, 초기 장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인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베이스입니다. 2번에서 설명할게요. 이 베이스 에코시스템 중에서 밈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시코인이 0.16원에서 0.8원까지 한 10일 정도 걸려서 한 5배 정도 상승했고요. 이 일주일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세는 유효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토시코인은 베이스코인의 대표 밈코인으로서 불장을 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코인이 불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하위 코인들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브렛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죠. 3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5280%, 약 50배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베이스 코인은 다 비슷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떡상 중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좀 해보자면 베이스 에코시스템에서 베이스 자체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코인이 있을 것이고, 다른 예제로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사용하는데 베이스 네트워크를 추가했어. 이러한 코인들 역시도 상승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베이스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불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이 오늘자 24시간 변동량을 나타내고, 이 다음 칸이 일주일치 변동량을 나타내는데 둘 다 초록색이에요. 이번 주 장세 그리고 오늘 장세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베이스 네트워크가 왜 좋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베이스가 뭐죠? 레이어 2죠. 우리가 메타마스크에서 교환을 해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는 것과 베이스 네트워크, 또 옵티미즘, 아비트럼 등 이러한 자체 네트워크와 약간 레이어 2를 사용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둘 다 이용 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레이어 2로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스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베이스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즉 트랜잭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 TVL, 스테이킹으로 묶여있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보면은 굳이 뭐 수치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3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링 이상 갔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반년 전에 이 TVL량을 비교해 보면요, 1조도 안 됐어요. 그냥 0.2조 정도 되던 금액이 오늘자로 보면 한 3조 정도 되죠. 1300원 곱하면 4조로 계산되고요. 그냥 말하기 편하게 1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아비트럼은 6조에서 17조가 됐고 3배가량 상승했고요. 옵티미즘은 3조에서 대략적으로 8조까지 한 2배 정도, 2~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베이스는 얼마나 상승했냐? 15배 상승했어요. 그래서 레이어2 중에서 TVL량 순위로 봤을 때는 현재 3위에 기록되고 있고, 앞으로 옵티미즘하고 아비트럼을 향해서 이 시총이 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뭐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뭐 트랜잭션 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실제 활용도가 좋으니까 가치가 증명된 게 아니냐? 그러면은 스테이킹으로 묶어서 좀 이득을 보자. 그래서 TVL량이 좀 높아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또다시 가격은 재상승하게 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수급을 받고 있으니까 사용자 수는 더 많아지고요. 또다시 반복되고, 이러한 펌핑 작업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에어드랍을 하면 어떻게 될까? 빔 형태로 꽂히게 되겠죠. 이를 잘 쓰던 게 솔라나예요. 지금 현재는 상승 제한을 받고 있지만 애드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압도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TVL량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는 문빔, 문해를 좀 참고해 보면 할 것 같고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림이 사실 솔라나랑 비교를 했는데 거의 정확히 솔라나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표가 솔라나의 액티브 어드레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이 지금 현재 베이스, 이를 새로운 사용자 수에 해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베이스를 한 이쯤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불장이 조금 끝나더라도 추후에 더 많은 사용자 수가 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불장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가 고점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볼 만한 점이, 이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23년도 12월 중순 또는 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를 보면은 베이스의 상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아직도 베이스는 상승 동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매매에 적용해 봤을 때는 베이스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것들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코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스캠 오브 스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코인이니까 그냥 도전하실 분들만 쳐다보시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저는 9달러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8달러입니다. 하루 지났는데 마이너스 11%. 제가 이 코인을 매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이스 코인을 매집해야 되는데 모두 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장세가 안 좋은 코인, 밈코인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냥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매집하자마자 좀 새로운 코인들을 매집하기가 쉬워졌고요. 하나 더 매집했는데 그 코인을 주말에 경제 언어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베이스 에코시스템. 제가 매입한 걸 참고해서 그냥 신생 코인 좀 좋아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매집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보이는 거 어떻게 구분하냐? 웹사이트, 트위터 들어가셔서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도 판별해보고, 웹페이지에서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 조사도 해보고, 토큰노믹스를 보면은 어떻게 자산이 분배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치를 증명한다는 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캠을 구별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매집한 다음에 다른 코인도 매집하게 됐고, 4월 달에는 한 10가지 정도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정리해보면 베이스 에코시스템, 도전해 볼만하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AI 코인입니다. AI 코인을 재평가해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내용에서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AI 코인들을 다시 말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우리가 아는 AI 코인들은 지난 시기에 5배, 30배가량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현재는 횡보 중이지만 이 코인은 상승 제한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좀 상승량이 있었던 AI 코인들은 제한을 받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해당 코인들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AI 관련 테마 중에서 새롭게 나오는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AI 코인? 이거 장세 끝나면 관련 테마도 끝난 게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AI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렸죠. GPT-5가 올 여름에 출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만큼 AI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이 미지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AI 거품이 꺼지려면요. 대장주가 뭐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기를 걷고 하락 추세가 확정됐을 때 우리는 AI 장세의 종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비로소 버블이 터지게 된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죠? 그냥 그저 우상향 중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시총을 보면 애플에 이어서 주가 3위를 달리고 있어요. 또한 엔비디아에서 내놓는 제품들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제품들이 뭐죠? 뭐 RTX 2060 또는 GTX 1660, 4090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익숙한데 H100, A100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 H200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최근자에도 나와 있듯이 뭐 H100, H200, H300 이런 식으로 이 GPU 등은 개발이나 업데이트를 계속할 거고요. 매번 새로운 소식을 전달할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면서 터지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AI 코인이 장을 다시 주도하는 게 되겠죠. 물론 터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미지수라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그래서 원래 투자라는 게 그래요. 가치가 확연할 때 들어가는 걸 자살행위라고 부르고 뭔가 스캠 같고 불분명하고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투자하는 게 약간 리스크적이지만 이득을 볼 수 있어요. 투자적으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AI 코인도 그렇고 밈코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냐? 없어요. 대부분 그보다 평단가가 높아요. 왜 그런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제 유튜브 시청수를 보면 최근에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한 1년 전만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그때 가격이 더 낮죠. 더 뭔가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지금 AI 테마가 리스크와 리턴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더 상승 명분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지 흘려보낼 건지 선택의 시기가 한 3월달과 4월달이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선동꾼과 가깝기 때문에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실 컨텐츠적으로는 뭐 특정 코인이 좋다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매수할 코인들을 어떤 시나리오로 들어가겠다, 아이디어가 어떻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세라는 건 확연히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장세에 적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장세가 변경된다면 당연히 전략도 바꾸면서 실행하겠지만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수정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미래를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저희 멤버십방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3일로 예상했지만 거의 이틀에 가까웠고 수요일 영상에 링크 달아드렸는데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4월 말에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경제 언어방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